네, 어제부터 19대 국회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대선은 106일 정도 남았는데 정기국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치러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는데 바로 어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여야 공방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내곡동 사저, 그동안에 좀 여야가 좀 부딪히고 현안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그동안 이게 사실은 네. 개원국회 때 합의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합의된 사항을 그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해서 본회의로 넘겼어야 될 문제인데 그동안 새누리당이 그 합의된 사항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방식이 좀 독특했는데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네. 매우 적극적으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던 그렇죠. 거죠. 저희하고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거나 권성동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지금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입법기관이 위헌을 했네요. 네. 네. 그 부분인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권성동 의원부터 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특검을 하는데 특검을 그동안에 이제 변협이나 그다음에 대법관이나 이쪽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민주통합당에서 특검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합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네. 저희가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특검으로 가자, 국정하지 말고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먼저 야당이 믿을 만한 특검을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검을 추천하면서 저희가 아주 이렇게 그 편파적인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할 리도 없거니와 네. 결국은 대통령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이 없죠. 예. 거부권이 없고 2명 중에 반드시 1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추천한 2사람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선택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추천할 테니까. 그 위헌 소지는 그럼 해소가 된 겁니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는 했습니다. 서로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이런 주장이 네.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느냐면 그 청와대 의사를 반영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사실은 통과되고 나면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하는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런 법안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서 그 위헌 소지 논란을 가져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튼 어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내곡동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특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기간이 한 100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플러스 15일. 30일 플러스 짧습니다. 아하, 그럼 한 달이면은 대선 한 2달 정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 특검과 관련해서요. 무슨 어려운 거를 사실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네. 그 미진한 수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 특검법을 포함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현안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통합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파헤치겠다, 어떤 부분을 반드시 좀 규명을 하겠다라는 중점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활극을 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이 정기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네. 정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이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실정을 펴온 것,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이미 민주통합당이 창당 시기부터 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3대 기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위한 입법 과정을 쭉 밟아 나가려고 그래요. 네. 내일 하게 되는 이해찬 당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도
어떤 폭로,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보편적 복지라는 3대 기치를 잘 녹여내기 위한 입법에 대한 정부 여당이 협조를 구하는 네.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이번 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그러면 여당 후보에 대한 폭로성 발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부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예를 들면 아주 하나의 예입니다만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정부가 미진하게 처리하고 있는 건 없느냐, 숨기고 있는 건 없느냐, 혹은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과 관련해서 네.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마치 대선을 앞두고 그냥 무작위의 폭로 그다음에 이런 정치 활극 이렇게 네. 가지는 않을 거고요. 제1야당으로서 이번 12월에 정권을 찾아와서 국민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야당으로서요. 역할을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다시 박정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적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검찰이 예. 그 사이에 더 추가로 잘 조사한 거 있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새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검찰이 지금 하는 건 문자 파헤치는 것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대검 중수부가 대검 문자 수사부냐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예.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발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네. 지난 10월에는 선거 기간,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서로 조심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그다음에 정치 개입 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네.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예.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시선 돌릴 거 없이 검찰이 자기 할 일 뚜벅뚜벅 하면 우리도 우리 할 역할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진흙탕물 만들지 말아라. 네. 이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정기국회와 함께 지금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지금 앞서 여론조사 일부도 좀 보여드렸지만 문재인 후보가 6연승을 달리고는 있지만 관심도가 글쎄요.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 관심도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추세. 좀 걱정이 좀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경선의 장치가 이제 이런 거였죠. 그때 광역 선거 결과를 이제 이렇게 오픈하면서 예. 흥행과 관심을 좀 이제 끌어오겠다는 설계였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 이 장치가 경선에 대한 관심을 그냥 대세론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투표율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있고 네. 지금도 선거인단을 1688 2000번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9월 4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이제 몇만 명 정도 됩니까? 100만 명은 100만 원 넘었습니다. 100만 넘었고요.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좀 줄어가지고 전에 한 6만 5천 명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다가 지금 한 3만 명? 2, 3만 명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까지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약간 이런 관심도에서는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게 시속 게임으로 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네. 아직 결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예.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9월 16일 일단 1차 경선이 끝나는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안철수 교수와 관련된 검증이 좀 나오고 글쎄요.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과 이런 입장을 민주통합당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세우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안철수 교수의 지금 대선 출마 방식, 일부에서는 무당, 단독 출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민주통합당이 어떤 견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링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라카룸에서 몸 풀고 있는 선수에게 기자들이 자꾸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안철수 교수가 어쨌거나 라카룸까지는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온 선수의 마음이라면 이 정도 검증이야 잘 견디시리라고 생각하고 예. 또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희 경선을 진행하고 저희 잔치에 손님 치르기 바쁜데 안철수 교수에 대한 여러 검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 경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서 이후에 이제 단일화 문제라든지 그 방식의 문제를 차근차근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이제 정기국회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투트랙 전략을 통한 민주통합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